102페이지의 효율적 시장 보겠습니다. 자, 이 효율적 시장은 이 시장인데 이 주식 시장에서 처음으로 가설의 형태로 나타나서 지금은 이론으로 발전을 한 거죠. 자, 이 주식 시장에 새로운 정보가 유입이 됐을 때 그 정보가 이 주식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부동산 시장에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어떤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요, 발표 직후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은 급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효율적 시장의 개념이고요. 자, 최근에는 유형이 많이 나오죠. 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우리는 시장을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나누고 있는데, 요즘에는 요 개념을 계속 출제하고 있네요. 과거의 정보. 자, 과거에 이미 발표된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이 주식 시장에서 증권회사에 가면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DM 무슨 회사를 난 투자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 한 달 전부터 주식이 어떻게 가격이 변화하는가 분석을 해서 오늘 주가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의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모두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지만은 뭐는 정상 이윤. 자, 정상 이윤은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다는 거죠. 이때를 정상 이윤인데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으면요,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인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다.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지만은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 그럼 우수한 정보는 어떤 정보요?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우수한 정보는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정보인데,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획득을 해서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획득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를?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하면은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지만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과거의 정보에다가 현재 공개가 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가 있죠. 자,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까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중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과거 현재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또 미래의 정보를 획득을 하기 위한 또 정보 비용이 또 존재를 해요. 자, 이때 요 두 가지를 더한 걸 뭐죠? 과거의 정보와 현재 공개되는 정보.
자,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고요. 현재 공개되는 정보를 대주면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죠. 자, 여러분 A라는 회사가 올해 사업계획,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죠.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기본적 분석. 자, 그리고 또 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유는 또 획득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또 정상 이유는 획득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도 어떻게 돼요? 우수한 미래의 정보, 남이 얻을 수 없는 미래의 우수한 정보를 획득해서 투자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자, 그 내용을 좀 이제 보시는 거죠. 자,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그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기 때문에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표된 정보에다가 또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 여러분 작년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었죠. 개념을.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이 되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 작년에 출제했죠. 여러분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건 강성인데 작년엔 중강성으로 출제했어요.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이 되는 시장을 우리는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면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뭐를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반영됐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27회 2년 전에 출제했었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어 있다는 완전한 이 정보라는 가정, 이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잘 부합이 된다. 가장 잘 부합이 되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약성이나 중강성은 미래의 우수한 정보,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그렇지만 또 뭐는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새 시장이 있거든요.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요. 효율성의 정도도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뭐 선진국일수록 효율성의 정도는 높고요. 후진국일수록 효율성의 정도는 낮아집니다.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봤을 때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뭐 외환 시장은 뭐가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까지 반영되는 강성의 효율성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뭐만 우리는 중강성, 공개되는 정보까지 반영되는 중강성까지는 나타난다는 것을 우선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완전 여러분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할당